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TV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될 건데요. 멀리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까이 성묘를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개 보면 설 명절과 같은 연휴 동안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는 무사하고 무탈한 가운데 평화롭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화TV에서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신성대학교 교수와 서울특별시 디자인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셨으며 또 한때는 정치적인 꿈을 가지시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창의인성 교육문화협회장과 서펀우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남주헌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화 전문가이신 김팔만 화도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화도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얘기도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꽤 오래됐죠? 반갑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 전부터 두 분께서 이제 오랫동안 네. 또 알고 계셨고 네. 또 우연히 인연이 되셔서 네. 또 많은 또 이렇게 그 세월 동안 네. 교감을 하시면서 지내오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예. 하여튼 오랜만에 또 근데 1년 만에 처음 꽤 됐죠? 아, 뭐 한 네. 10년 가까이 됐나? 예. 네, 그렇죠, 됐죠. 그러시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신수가 더 좋으신 것 같아. 네. 그럼 오늘 같이 이제 재밌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예. 또 두 분이 있었던 그동안의 또 인연 이런 네. 것도 간간히 네.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네. 시간을 갖도록 에피소드가 하겠습니다. 많죠? 아, 그러시네요.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해서 다국적 기업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에게 가끔씩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보면 우리가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 걸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이 관리를 하는 부서를 오히려 리드하는 걸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상품을 많이 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상품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시킬까,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의 화두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해서 고객들이 정말 그걸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산업에 있어서 또 현장에 있어서 이거 디자인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 또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네.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네, 주로 네. 이제 제품 디자인, 네네네. 또 그 홍보를 하기 위한 뭐 광고 디자인, 또 이런 쪽에다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요 디자인이 상당히 강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부분이라든지 네, 제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기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마음을 어떤 디자인한다 네, 이런 네, 하도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디자인 폭이 강범위하고 또 나름대로 전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 컨트롤하는 그런 디자인도 지금 접목되고 있다. 그런 무용적인, 예.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 유형적인 게 디자인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현재 무형적인 디자인을 한다. 예, 그렇죠. 이야, 마음의 디자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음 디자인이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얘기할 수 있는 마음 겁니다. 디자인.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디자인의 어떤 정신이 예. 활용되고 있고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예. 단순히 상품이나 이런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의 전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디자인하는
예. 이런 것까지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디자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행정 분야에서도 디자인이 많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네. 유럽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이다 이렇게 서비스 명칭을 붙이고 디자인.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도입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마음 디자인. 그렇습니다. 예. 예, 화도사님께서 아, 이제 그럼, 예,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죠. 관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마음을 디자인하는 것과도 상통할 수 있는 아 당연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이 않겠습니까? 화를 잘 디자인하고 네. 마음으로 이루어진 화를 네. 이걸 잘 포장하고 이걸 디자인한다면 얼마나 큰 이게 예? 정말 이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외국의 어떤 대기업 사례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동양 철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어떤 맞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 쪽으로 접근할 것인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맞아요. 그 명상도 하나의 그 디자인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문제고 명상 계통이 많지 않습니까? 전 뭐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이제 화를 다스린다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렇죠. 우리 마음과 생활을 예, 아름답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또 목적이 될 수 있지 목적이 않습니까? 되고, 예. 예. 디자인도 예. 어떤 상품의 품격을 높이고 또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잘 발현시키고 또 아름답게 그 상품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왜 화가 나냐? 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디자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 디자인만 잘하면 화낼 이유가 없거든. 네. 그게 이제 마음에 돌아가는 알아차림이다거든. 네.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을 디자인할 때면 그 디자인 프로그램이 마음에 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은 네. 내가 그 어떤 마음을 쓰느냐 이런 그 모양새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인데 참 이건 아주 그러네요. 21세기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님과 저 박사님 도입을 해야겠어요. 앞으로. 좀 이게 접목하셔서 앞으로 예. 화 디자인 화이 디자인. 이런 쪽에 좋습니다. 컨텐츠를 하나 또 좋아요.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그 이제 박사님의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한편으로 또 디자인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네. 또 한편으로 교육 전문가시기도 하신데 네. 또 그 과정에 그 정치에 대한 꿈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한때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꿈을 두시고 네.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과 정치가 전혀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디자인 전문가로 이게 쭉 생활하시다가 또 정치 쪽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네네. 사실상 그 정치는 뭐 단순히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1976년도에 영국에서 그 IMF를 맞이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대처 수상이 이제 취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첫 내각 회의를 할 때 첫 네. 하도가 뭐냐 그러면 디자인 or 디스트라이 즉 디자인 아니면은 사임해라 아. 이런 유명한 하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정 부분, 모든 개혁 부분에 디자인 어떤 방법론, 즉 프로세스를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디자인을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영국을 만들겠다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되는 거고. 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낙후된 어떤 정치의 선진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어떤 정신,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봤었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지 시각 부분, 인테리어 부분에 접목시키던 그런 어떤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정치에 접목시키게 되면은 선진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실 정치에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접목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정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이나 네, 또 정치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할 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디자인하듯이 네, 정치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그 혼탁한 어떤 예. 나름대로의 정치 예. 세계 또는 예. 세상을 아름답게 그것도 결국은 그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툴, 수단이 결국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네.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철학, 디자인 프로세스를 음. 학생들 가르치는 부분에 지금까지 접목을 했었고 네네네. 또 제품 디자인 만드는데 접목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하고 또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와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난 정치 쪽으로 이게 흘러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전북이 아주 뭐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게 우리 정치인들은 디자인을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 만나면 그 막 왜 싸우고 뭐 그러는지 이 디자인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름답게. 아름답게 네, 디자인을 네. 하면은 아름답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치 분야일수록 예, 예. 정말 디자인이 필요한 분야라고 필요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는 대폭적 찬성입니다. 아, 디자인을 해야 우리 네. 국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또 이제 뭐 계획대로 이렇게 또 다 되셨으면 좋은데 네. 원래 예비 후보라는 과정은 그 당의 공천을 일단 받기 위한 그 저 사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그 뭐 불미스럽게도 좀 아쉽게도 그 공천을 못 받으시고 네. 그런 또 그 쓰라림이나 또 아픔 또는 어떤 허탈 좌절감도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 그 우리 화도사님과 인연이 된 시점이 예, 예.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좀 이제 과정에서 좀 힘든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화도사님하고 아마 그때 인연이 되신 걸 제가 아까 잠깐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아, 예. 해주시죠. 그 뭐 도사님하고 있는 지는 벌써 뭐 올해가 11년째고요. 네, 네, 네. 제가 2008년도에 대학교 교수직을 이제 그만뒀죠. 아, 예. 2009년도 그때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음. 사표 쓰고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고 그 좋은 직장을 네. 그만두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44살이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44살이었고 그리고 또 여의도에 가서 공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됐으면 괜찮은데 네. 정치라는 게 뭐 고시공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는 그만뒀고 공천은 떨어졌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열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에너지를 다 소진했었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이 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예, 44살이면 한참 때인데 그렇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잘 안 됐으니까 그러시구나. 자존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기가 많이 빠진 상태. 그때 네.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제 이 여의도라는 이제 공간이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입니다. 네, 네. 근데 마침 이제 송탄에서 아는 지인이 네. 그 불악산 아래에 그 하를 다스리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소개로 제가 이제 그 김팔만 우리 선생님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가 아마 2009년도니까 한 10년 된 것 그 같습니다. 정도 됐죠. 예, 아, 그러셨네요. 그 정치라는 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보면 일을 할 때 보면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목표를 너무나 강하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패했을 때는 좌절감이 많이 크죠. 생기고 네. 거기에 대한 화가 많이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저는 그래요.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설정을 자기가 목표를 두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설정한 설정해 놓은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면 과정에 네, 좀 그렇게 지나치게 고통과 괴로움을 좀 덜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꼭 그 목표를 꼭 달성하기보다는 네. 참가하고 네. 거기에 도전했다는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내면 좋지 않겠냐. 그때 만났을 때는요, 여기 오셨을 때는 완전 키가 쫙 빠진 상태. 완전히 그냥 기가 그냥 심신이 심신이 쇠잔 쇠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냥 차 한 잔 드세요. 네,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서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도 네네네. 서로 그냥 그 마음의 세계가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대화가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냥 굳이 건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떤 그
화를 다스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와서 쉬었다가 그냥 피곤한 사람은 그냥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쉬게 그럼 애들이 하지. 네, 네. 그래서 푹 쉬었다 가라 이런 오면 한 2시간도 쉬었다 가면 또 에너지를 또 그렇죠. 생산해서 또 이렇게 가시고 또 오시고 아. 그런 게 반복적으로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죠. 네, 네, 그러셨네요. 거의 뭐 큰 얘기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대화보다도 네. 마음으로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박사님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은 그 예. 충전을 하셨습니까? 사실상 제가 뭐 대학 교수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도전하면서 하라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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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그러면 화요일 정도 아, 의욕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솔직히 말해서 하는 잘 몰랐어요. 제가 하를 많이 내고 집에서도 내고 또 사회생활에서 내고 학교에서 많이 냈었지만은 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또 뭐 우리가 스트레스도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도사님 뵙고 음. 제가 이제 사적으로 도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뵙고 야 하라는 단어를 새롭게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내가 왜 하를 내지? 하 내서 나에게 뭐가 이득이 오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일단은 그 뵙고 난 다음에 제가 새로운 키워드는 하라는 단어를 알았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하나 이제 제가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도사님 뵙고 안 쓰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 예. 열자를 예, 따져 예, 보게 되면은요. 네. 매울 열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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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말 영어로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정심, 그다음에 정심, 정성껏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정성껏 하려고 하고 정심으로 하려고 하고 또 집에 아기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고 정심으로 해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우리 저 도사님을 뵙고 바로 그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러셨네요. 정심으로. 그 네.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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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만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끼고 화가 생긴다는 것이지. 근데 정성껏 뭔가 자기가 마음적으로 능력껏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몰입해서 거기에 한 마음에다가 고집스럽게 그 열심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은 화가 이제 생기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내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도사님께서 화도사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목표와 우리 가정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너무 목표를 달성하기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열심히 해야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성과 정심 이런 거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서 그게 뭐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될지언정 그 그렇죠.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맞죠. 이제 화를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그 이런, 과정을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한 분이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등산을 그래서 등산을 같이 갔어요. 네.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지고 등산 무게상 챙겨가지고 등산을 이제 아주 눌러라고 갔는데 아주 나를 앞서려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 그분이 예.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마음대로 가보시라고 올라가시라고. 그때 계룡산 아마 갔을 거예요. 네, 네. 아주 그냥 버벅스럽게 그거를 막 아주 쉬지도 않고 올라가더라고. 나는 뭐 거기에 개의치 않고 먼저 네. 올라가시라고. 네. 나는 편안하게 갈 테니까. 네. 다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이게 있어 물어봤어요. 올라오면서 뭘 보았는가? 그때 본 것을 얘기를 못해. 본 것을 없어 본 것이. 열심히 산에 그 꼭대기까지 산정상에 가는 것만을 그래, 그냥 느낀 목적으로 것만 알지. 자기가 그 올라간다는 생각만 몰입해 있었지. 네, 네, 네. 가면서 흐르는 물을 보지 못하고 새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무에 부딪히는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네. 구름이 흐르는 것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올라간 거야. 그런데 여보게 여보게 그리 바쁘게 가면은 다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네. 예, 그래서 예. 과정을 중요시하라. 과정을 중요시하라. 이게 내가 이제 아주 철칙입니다. 아주 뭐 중요한 얘기네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예. 과정, 예. 그 과정의 정심과 정성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하죠. 성공의 비결은 실패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거거든요. 네네네. 절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네. 네. 아이고 두 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재충전도 하시고 네, 그렇죠. 뭔가 한 2년 정도 이제 우리 그 화도사님과 그런 이제 교감을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좀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네. 또 다른 일을 하시게 됐는데 네. 그 일이 이제 이 보니까 교육 쪽에 또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창의 인성 교육문화협회장을 또 맡고 계시고 네, 네, 네. 또 서퍼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니, 하여튼 다양한 면으로- 다양하십니다. 다양한데. 뭐, 네. 참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다가 또 이제 정치를 또 생각하셨다가 이 두 가지는 이제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고 또 다 교육 쪽으로 아, 예. 물론 뭐 그것이 이제 다 관련은 되겠습니다만은 그 교육 쪽에 또 이렇게 그 치중하시게 된 또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창의 교육이라는 하도를 들고 네네네.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나올 때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네네. 창의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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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디자인의 생태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업에서도 35세 그다음 한갑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자이너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또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창의 교육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창의 교육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 주로 학생들 교육 기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기존의 어떤 교육의 어떤 공간 또 교육과 과정, 교수 학습에서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 나름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어떤 정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창의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영어로 크리에이티브, 뭘 창조하다 말 자체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원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끄집어내는 것, 교육의 의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뭐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발현시켜 내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디자인이 어차피 또 창조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또 교육을 그렇게 하시게. 우리 그 박사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네요. 네. 왜 그러냐면 나 언제 저에게 그 안동을 좀 같이 갔다고. 안동에요. 안동을 같이 함께 가자고 한다고 가봤더니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것이 이제 서퍼누 도서관. 작은 도서관 거기 가시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다 개조를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한쪽으로다는 도서관을 만들고 한쪽으로다가는 아버님이 쓰시던 유물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부모들 돌아가시면 그 집 팔아먹기 일수자 아십니까? 그냥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싸우고 난리잖아. 화도사님도 그렇게 팔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런 경험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럼 본가에 본가에 스포누 제가 스포누 작은 도서관 이게 스포누라는 게 뭐 고유명사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이게 이 도서관 이름이 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뭔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포누 도서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뭐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대학 교수를 그만두다가 보니까 이제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이제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고향 아버지 집에다가 자꾸 이제 배송을 했었습니다. 책이 이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래채를 뜯어가지고 그 도서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본가에? 예, 그렇죠. 이제 본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제 아래채를 뜯어가지고 도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안해가지고 아버님 살아 계실 때 2016년도에 지금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5월 8일 날인가 돌아가셨고 4월 15일 날 개관해가지고 네. 도서관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처음 이제 제안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버님의 이름을 이제 따서 해야겠다 그런 고민하다가 아버님 이름이 급자가 이제 불꽃 섭자인데 그래서 섭자를 따고 아버님의 불꽃 같은 어떤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끝자를 따서 헌자. 그래서 헌자는 주로 이제 어떤 법률적이고 규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법헌자. 네, 법헌자입니다. 만들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울루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불꽃 같은 정신을 잘 계승해서 이어가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퍼누 작은 도서관으로 그래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고유명사 같기도. 그러니까 이제 3대에 걸쳐서 맞습니다. 아버님부터 이제 손자 이르기까지 마지막 그 이름에 마지막 글자를 따서 서퍼누 작은 도서관이 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뭐 어려운 것도 자꾸 듣다가 보면 쉬워지니까. 아니 이제 이해를 하니까 금방 맞습니다. 익숙해지네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버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럼 그 언제 저희들 기회가 되면 화TV가 이제 서퍼누 작은 도서관을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들도 그 도서관 한번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한번 그 방송을 한번 제작하는 걸로.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좀 그 요청을 드리면 좀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셨고 이제 또 서퍼누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아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셨다가 또 그런 이제 그 또 뜻대로 안 되신 부분도 있고 또 대학 교수를 하시거나 또 그동안에 쭉 생활을 하시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사이에 또 많은 이렇게 좀 뭐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굴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다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나머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순간순간 좀 힘들었거나 또 어려웠거나 그러고 화가 많이 이렇게 나는 순간을 좀 잘 극복하신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저 사실상 하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 이제 김팔만 우리 저 도사님을 뵙고 하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도대체 하를 왜 낼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하를 내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체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저의 지금 현재 그 어떤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는 그 우리 도사님, 하도사님의 영향이 밑에 깔려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별 말씀을. 그래서 저 정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하가 내려고 하다가도 우리 도사님 생각하면은 하를 왜 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책 내용은 다 안 읽어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화내지 마세요. 그 제목만 화내지 마세요. 이것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사님 뵙고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도사님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면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별로 이득이 안 되는 화를 왜 내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어떤 우리 도사님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러면은 화 내는 단계에서 한 단계 마음 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일을 이제 마무리했냐 그러면은 제가 작년 9월 30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도사님이 가르쳐 줬던 마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30분 정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요 한자를 하루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100자씩 100일까지 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20분 정도 마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쓰게 되는데 하루에 한 800자 정도 썼었습니다. 한자를. 그래서
800자 쓰게 되면 한 2시간 10분 정도 소요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1월 6일 날인가 100일 끝나가지고 아 예. 마음 수행을 해갖고 이제 마무리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 수행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어렵고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긴팔만 어떤 우리 도사님의 화내지 마세요. 그것을 기본 가슴에 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그러시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감사드리다. 좀더 진짜. 많이 뵙고 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아이고 두 분이 아주 좋은 인연이십니다. 단순한 네네. 건데 화내지 마세요. 네. 글자 5자인데 그 단순한 그 말이 이렇게 가슴속 깊이 새겨놓고 사신다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 이제 첫 번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출연자로 네. 우리 화도사님을 모시고 그때 화내지 마세요 책을 또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화도사님이 누구나도 이제 전문가시고 해서 아예 고정적으로 이렇게도 이제 함께 또 모시고 앞으로 이제 그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혹시 향후에 그 정치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조금 꿈을 아이들 좀 가지고 계신지 또 향후에 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또 한 말씀 좀. 정치의 꿈을 아직 접지는 않았고요. 아 그러시네요. 좀 더 멋있는 정치 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고 아 예. 또 이제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또 의학을 많이 강화해서 또 글로벌 외교에 또 포커스 맞추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의학에 좀 포커스 맞추고 있고요. 네, 네, 마음 네. 수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또 하나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대안학교. 저는 네, 이제 네, 네. 사실 대안학교를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미래의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인재로 한번 양성해 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아유 대단한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그러시네요. 예, 예, 예. 그 다가오는 4월 15일 날 제 21대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 채 못 남았는데 요즘 이제 예비 그 후보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뵈면 그냥 지나쳐 보이지 않으시겠네요. 이래가지고 좀. 뭐 일단은 보이는 어떤 디자인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네네. 그다음에 뭐 현수막에 붙어 있는 풍수지리가 좋은가 이런 것도 보고 나름대로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그럼 제가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뭐 연구도 많이 하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고 또 바른지 안 바른지 또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래서 네. 정학봉행이라는 그런 넉자를 정학봉행. 네, 네, 네. 정학봉행의 그 이념이 네, 참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 네,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수행의 근본이 정학봉행으로 시작돼요. 정학봉행. 네, 정학봉행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유할 정도 있고 바를 정도 있고 바른 마음, 이거 모든 우리 이념책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습관되고 이런 것들 다 학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이제 이걸 다 잘해서 봉사, 이 봉사, 아, 봉사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다음에 행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수행의 근본은 말입니다. 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천할 때. 실천할 네, 때 네, 네.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글을 쓰거나 연설할 때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고향에 이제 아버님 사시던 집에 그걸 저희가 이제 정학봉행 연수원으로 명명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퍼누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님이 평상시에 인지위덕을 많이 강조했어요. 인지위덕. 인지위덕 강조하고 그래서 인지위덕이라는 갤러리가 있고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익선당이라고 있습니다. 익선당. 익선당. 매미의 오덕을 그리는 그 집이다 그래가지고 익선당. 그 세 개를 제가
전체 정학봉행 연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정학봉행 연수원이 뭐냐고. 그럼 보면은 제가 이제 나름 설명을 하게 되면 정자는 바를 정자를 씁니다. 바른 생각, 그다음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미래 이렇게 해서 바를 정자고요. 그다음 학자는 뭐 배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 하루라도 책을 놓으면 안 된다. 그냥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자 썼고요. 그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니까 봉사는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우리 이제 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행자입니다. 행자인데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정학봉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슴에 새기고 이제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려고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정학봉행이라는 단어를 갖고 아, 있습니다. 참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디자인과 그 또 정치와 또 교육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융합돼서 정학 봉행의 기초 위에 네, 네.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네. 예,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많은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 원래 이제 경자년 새해 들어와서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 박사님은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자주 좀 모시고 네, 네. 또 많은 영역의 얘기들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황 도사님 또 이제 우리 그 남 박사님한테 네. 예, 또 원래 또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네. 잘해드린 건 없는데 네, 이렇게 과분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올해는 가장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디자인 네. 잘 하셔가지고 네, 네. 화내지 않는 마음 음. 그리고 화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그 저희 화TV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또 새해고 하니까 또 우리 그 박사님께서도 덕담 한마디 예, 해주시죠. 뭐 덕담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 제가 어려웠었을 때 음. 마음적으로 많이 지원해준 우리 도사님 김팔만 도사님 아이고.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리고요. 네, 거기에서 하라는 단어, 네, 그다음에 그 심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좀 더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네. 열심히 할 거고요. 딱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화내지 마세요. 이 단어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경자년에는 화내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단어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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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이렇게 애창하는 노래, 예, 또 힘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이렇게 그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또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한 곡을 그 출연자분께서 이제 애창곡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합창으로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사님께서는 김수철의 또 내일이라는 네, 노래를 맞습니다.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네. 같이 저희들이 한번 불러보고 아, 좋죠. 예, 마치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저희들이 화TV는 항상 이렇게 이제 좀 같이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면서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박사님께서 노래 말고도 또 네. 좋아하시는 어떤 그 컨텐츠가 있으면 네. 같이 저희들이 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순철이란 내일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박사님 또 뭐 잘 아시는 아, 나도 예전에 네. 젊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분께서도 아래 자막을 보시면서 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그 내일에 그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성에 꽃이 확 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그 디자인의 꽃이 쫙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박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또 잘 되시고 내일이 활짝 지금 화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활짝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화도사님 또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화TV 두 번째 방송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향을 가시거나 또는 친지와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이렇게 설 연휴 동안에 또는 명절 연휴 동안에 화목해야 할 그 가족 또는 친지들이 오히려 불화를 겪고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 일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모두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다스리 있어서 이번 설 연휴 동안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화TV는 설 연휴로 인해서 다음 주 방송은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다른 소재,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설 연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